여자들 데려다가 공군은 어떤 훈련을 주로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 17기, 21기, 뭐 25기, 23기, 뭐 지금은 최고 이제 35기까지나 29기 듣고 35기까지 나왔는데 남자의 맛을 이제 그때 느꼈잖아. 결혼하면서 느꼈잖아.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심하연TV에 우리 새로운 얼굴, 제가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많은 얼굴을 알려서 정말 좋아한다는 얼굴이 되게 익숙한 얼굴인데요. 오늘 새로운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우리 구독자님들께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길게 해도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북한에서 군 생활을 이제 한 13년 했고 59 추격기에 있는 데서 이제 중대장까지 하다가 탈북한 박희순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공군에서 있었다라는 사람은 제가 이때까지 통틀어서 육군이나 일반적으로 장교하다가 제대됐다 이렇게는 들었지만 공군에서 장교로 군복무를 하다가 대한민국까지 온 여자는 제가 처음 봅니다. 처음 봐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서 공군으로 군대에 나갈 수 있었는지. 저도 이제 공군까지 가기까지 뭐 제가 뭐 스스로 잘해서 간 건 아니고 우선 이제 신분이 좋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찬스가 좀 있었죠. 아버지 찬스. 그때 당시 제가 군대 가기 몇 년 전에 제가 90년대에 군대 나갔는데 86년대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 러시아 대사관에 이제 발령받아가지고 나갔어요. 그때는 러시아가 아니고 소련 연방공화국이었죠. 발령받아서 이제 대사관에 나가게 됐는데 가서 3년 동안 살고 다시 나와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나갔어요. 네. 공군은 그 비행사들도 그렇지만 일반 하순사들도 웬만한 거 출시성분이 나쁘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찬스가 뭐가 있었냐면 이제 구사동무 다닐 때 좀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친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딸이 군대 나가니까 좀 봐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북한에서 온인 시설부터 조금 성격이 와일드했어요. 제가 남자 성격. 어머니가 항상 이제 농담식으로 범띠니까 달고 나왔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이런 소리를 많이 했어. 너는 성격이 남자 성격 남자처럼 놀고 남자처럼 이게 행동하고 남자처럼 이제 남자의 속량이 좀 많았지.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군대에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가고 싶었고 이제 공군에서 간부과에서 인원들 뽑으라고 한 거야. 예, 뽑으라고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몇 명 선출을 했는데 저도 이제 눈깔이 떨렁떨렁 하니까 이제 선출은 됐죠. 왜냐하면 이게 중학교 4학년, 5학년 되면 뭐 기쁨저도 뽑아가고 알잖아. 그렇죠. 이 북한 사람들은 무슨 선전대도 뽑으라 오고 막 그 봄에 되면 뽑으라 많이 오잖아. 뭐 건강이 나쁘고 뭐 출시성분 나쁘면 다 떨어지고 이러잖아. 저희들도 그때 이제 교목과에 불려간 게 한 10몇 명이 불려갔는데 거기서 3명이 갔어. 네. 그때 아버지 역량이 좀 컸지. 구사동부에 아버지 연줄로 이제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 이름이 또 올라다 나니까 얘는 무조건 공군으로 보내야 되겠다 하고서는 이제 그 사람들이 노력도 컸죠. 그게 아버지 찬스죠. 북한은 그러잖아. 네. 아버지 뭐 부모들이 좀 이게 어느 정도 지책에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돈도 생기고. 그럼 선생님은 고향이 지금 원산이지 않습니까? 그럼 원산에서 군복무 하면서 공군 나갈 때 그럼 어디로 군복무해서 나갔습니까? 그때는 이제 삼전단이라고 항해북도 항주라는 데로 나갔어요. 예. 전단 사령부. 그때 이제 옛날에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90년대는 전단인데 지금은 이제 사단으로 다 바뀌었지. 이게 명칭이 이게 바뀌었는데 그때 그 북한이란 나라가 본인도 알겠지만 선생님도 알겠지만 권력만 있으면 돈이 저절로 따라오잖아. 그러니까 권력이 모든 게 다 자의지하다 나니까 이제 그렇게 아버지의 찬스가 있어서 이제 공군까지 갔는데 처음에는 고생 많이 했어요. 신병 때는. 신병은 뭐 다들 고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신병 때는 이제 공군은 또 훈련이 더 빡세더라고. 여자들 데려다가 공군은 어떤 훈련을 주로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전문 훈련보다 각계 훈련을 많이 하지. 일반 훈련, 각계 훈련하기 뭐냐면 일반 훈련, 무슨 장애물 극복, 무슨 체력 다지기, 그다음에 뭐 100m 뛰기 달리기, 무슨 그다음에 뭐 방도면 쓰고 10km 달리기, 뭐 천리 강행군, 뭐 그야말로 뭐 수류탄 던지기 무슨 그냥 눈먼 또 피어 좀 나올 때까지 훈련하는 거야 그냥. 훈련 계획이 뭐 있다 하면 꼭 완수해만에 잘 수가 있는 거야. 그게 마음대로
자고 싶어도 못 자는 거지. 그러면 그 공군이라는 데 나가면 최소한 육군은 도둑질 기본적으로 옵션으로 아니, 아니. 필수로 하지 아니, 않습니까? 아니, 북한은 공군은 공군은 대우가 좋잖아요. 도덕질한 게 없어. 그러니까 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공군에 나가니까 식단이나 이런 것은 일반 육군보다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비행사들이란 게 진짜 4호급 대상이라 그래요. 4급 대상.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북한에는 이제 뭐 1급, 2급, 3급, 4급이 있잖아. 뭐 1급은 뭐 고위층에서 뭐 상위 1%, 뭐 2급은 무슨 뭐 중앙당급, 뭐 3급은 무력급. 이제 4호급 식당이라는 게 이제 비행사들이 4호급 식당인데 네. 비서급 대상, 그러나 비서급 대상이라는 게 강원도 내에서 어느 정도 도당 책임비서라든가 뭐 강원도 경찰관리위원 뭐 위원장, 행정위원장, 뭐 도시 시 행정위원회 위원장, 뭐 도 행정위원회 위원장, 그러면 뭐 이런 급의 그 대우를 받는 거지. 비행사들은. 그러면 뭐 일반 하전사로 지금 신입 나가는데 그 쌀밥은 주나요? 쌀밥, 그러나 대우가 비행사들 못지않게 뭐 잘해주지는 않지만 구에 상용한 그 대우는 받고 있는 거지. 지난번에 제가 그 공군 소령인가 오신 분이 비행기 타고 오신 이철수라는 분이 통해서 이철수 제가 있어요. 그분이 엄청난 공급을 좋게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무조건이죠. 살짝 기분 나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북한 안에서도 사람을 이렇게 저울질해가지고 계급에 따라서 잘 주는 대상과 그 일반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쌀도 안 줬지 않습니까?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 유지가 되려면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게 성원 정치잖아. 공군이라는 대우가 특별하게 좋은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은 국경이 없잖아. 네. 예, 그리고 이제 비행사들은 다 해물을 먹은 사람들이야. 경성에 비행학교가 있는데 네. 거기 저렴한 사람들이 일반 무슨 폭격기나 직승기나 헬리콥터, 그러면 뭐 LA 교육기 같은 거 이런 거나 그냥 끌고 다니지 그 비행사를 취급도 안 해 사실은. 미국 17기, 21기, 뭐 25기, 23기 뭐 지금은 최고 이제 35기까지나 29기 됐고 35기까지 나왔는데 그 비행사들 키우기까지가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이제 그 돈을 매기면서 이제 유학 보내서 키우잖아. 그래서 이제 뭐 중국에 이제 장천 비행학교라는 게 있어요. 거기도 갔다 온 사람도 있고 해물을 먹었잖아. 그리고 이제 쿠린제 비행공학교라고 러시아에 있어요. 그건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행학교예요, 거기가. 미국이 자체가 러시아 생산품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비행사들이 또 와서 북한에 와서 시험 비행하는 걸 비행사들이 배우고 가는 것도 많아요. 또 우리 연대도 이제 러시아 비행사들이 많이 오곤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 해물을 많이 먹다 나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나라를 버리고 가지 말아라. 이런 의미에서 특급 대우를 해주는 거야. 두 번째 복종은 그 가미가제 특공대라는 말 들어봤어요. 비행사들은 일단은 죽으라는 거죠. 돌아올 연료 대신 미사일 한 발이라도 더 신고 적진에 덜진해가지고 죽어라. 이런 자폭 정신의 사상 교육을 너무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비행사들은 그냥 눈 뜨면 그런 그 정신상을 매일 2시간씩 하는 게 구교육이야. 그럼 나는 그냥 죽겠다 이거예요? 그냥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그냥 목숨을 바쳐라 하는 그런 사상 교육을 우하게 시키거든, 비행사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대우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너네는 나라를 위해서 김부자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한 목숨 바치고 가족도 잊어라, 모두 잊어라. 그럼 오직 김부자한테만 이게 충성을 다하라 이런 그 의도도 많이 깔려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가 아직까지 남한하고 정전 상태잖아. 응?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몰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계속 이것저것 무슨 엉키고 도발이 있고 언제 무슨 평화 통일 이제 다 지나가는 일이라 이제는 뭐 평화 통일은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 나라가 망해야만이 무슨 변혁이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는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주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출세해서 서위에서 중위까지 올라가면서 쭉쭉쭉 지금 발전하는 단계에 있었는데, 그러면 어쨌든 북한에서 주는 쌀에 최상의 대우를 받았던 공군 소령, 공군의 장교 아닙니까? 그죠. 저는 이제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우리 남편도 이제 미국 21기 조종사 상급 비행사였어요. 왜 돌아가셨습니까? 훈련하다 사고로 돌아갔죠. 동기훈련 들어가가지고 12월 23일 날 김종숙이 생일 딱 하루 전에, 하루 전에 이제 그때는 12월 1일이면 북한은 이제 동기훈련한 게 들어가요. 이제 최고사령관 명령, 메터, 이러면서 이제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동기훈련이 이제 시작되면 비행사들도 연휴가 없지만은 동기훈련만큼은 그래도 시간을
비행훈련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훈련이 아닐 때는 동기훈련 아닐 때는 하기훈련이나 이럴 때는 이제 실내에서 이제 그 시뮬레이션 넣고 훈련하고 복행 훈련하고 더보 훈련하고 이러는데 복행 훈련이 뭐냐면 이제 시뮬레이션 넣고 이 가짜 비행기 타고선 이제 가짜 훈련기 비행 강당에서 연료가 부자가 다 나니까 그거 우리는 복행 훈련이라 그러지. 진지한 표정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는데요. 두 명이 한 조로 살금살금 이렇게 저공 비행도 하고요. 허리를 펴고 고공 비행도 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 만족스러움도 크게 웃고 있죠. 훈련용 연료가 부족해서 이런 장난감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더보 훈련이지. 그럼 남편은 왜 그런 훈련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동기훈련 들어가잖아. 그 비행기 몰고 하늘에 올라갔지. 이루겠지. 이루 가자마자 관리중대 오차도 있지만 비행기가 워낙 노후가 많이 돼가지고 이제 그 미국 21기 자체가 80년대 나온 비행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 17기 같은 건 이제 베트남전 참가한 비행기고 이제 그 비행기는 막 이제 10억이나 17기는 이제 많이 없어지고 막 이제 부속 뜯어다가 여기 맞추고 저기 맞추고 하는데 21기 같은 거 이제 주력 그러니까 어느 공급이나 미국 21기 자체는 어느 비행장이나 다 갖고 있어요. 주전투기인데 그것도 노후되다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노후되면 병이 생기잖아 여기저기. 그러니까 비행기라고 노후가 안 생기나? 여기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뭐 F-16이나 뭐 최상급의 비행기를 자랑하는 게 이제 F-16인데 미국 21기 같은 거는 80년대에 나온 그 기술 그 모형 그대로인 거야. 업그레이드를 하나도 안 낸 거야. 아주 옛날 거니까 고장이 많은 거야. 고장이. 그 기술 준비원들이 많이 이제 고치려고 하는데도 자꾸 여기저기 부속이 딸리고 부속이 뭐 우리나라에 있나? 부속이 없잖아. 그냥 부속은 러시아 가야만이 있는데 부속이 러시아에서 들어온다 해도 그렇게 세세한 거 뭐 부속 요만한 것까지 다 드러나요. 김정일 시대 때는 막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속 들어오기가 힘들어가지고 뭐 쿠바를 통해서 그러니까 직접 들어오면 뭐 미국에서 막 봉쇄하고 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뭐 쿠바를 통해서 쿠바에서 뭐 배로 들여오고 이런 말도 있었어요. 우리가 군대 때. 그러니까 부속 들어오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미국이 자체가 중국제도 있지만 러시아제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모든 공군 시스템은 러시아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지휘체계, 뭐 관리체계, 지난 비행기의 역사에 대해서 무슨 배울 때도 미국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다 러시아제예요. 소련에서 다 전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비행 기종까지도 소련에서 다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물딱지 비행기 때문에 아까운 목숨이 이런 거 그런 거는 많아요. 그거 비일비재. 그런 거는 우리 남편뿐만 아니라 그 사전사 때부터 장교 생활까지 한 10몇 년 계셨습니까? 13년이요. 13년 동안 이렇게 전투기를 몰고 나가서 하늘에 나가서 이 전투기 사고로 해서 죽은 사람이 대략 기억이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매해 봤어요. 매해. 한 명씩은요? 한 명, 두 명, 세 명. 한 명도 아니야. 매해. 매해 봤어. 두세 명. 그냥 적게 잡아서 두세 명. 매해 봤어요, 저는. 그러면 거기 속해 있는 가족들이 남편이 그렇게 죽으면 어떤 대우를 해줍니까? 그래도 평생 먹을 수 있는 어떤 식량도 보장해주고 그런 거는 있어요. 좋은 점은 있어요. 비행사들에 대한 대우가 좋다고 그랬잖아. 그런 점은 있어요. 이제 비행사들이 남편이 훈련하다가 돌아가셨다 하면 이제 자녀는 물론 가족까지 마누라가 이제 와이프가 아내라 그래야지만 와이프란 말보다 아내가 그 부대에서 남편이 훈련하다가 돌아가신 그 부대에서 죽을 때까지 한평생 애를 위해서 이제 바치겠다, 목숨을.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한평생 눕겠다, 시집 안 가겠다. 이러면 그만한 대우를 해주는 거야. 우선 자녀들은 이제 남포에 유산을 혁명하고. 유산을 혁명하고 있잖아. 알구나. 걸로 다 보내주고 하고는 당에서 키운다. 그리고 또 그 아내는 그 가족 지원이라든가 공군이라는 게 한 개 연대에 한 개 협동농장이 있어요. 네. 가족들이 운영하는 한 개 협동농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행기 할지라가 살이잖아, 살이. 우리로 말하면 이제 10kg. 네. 거기 할지로 내놓고 공간마다 농사를 다 지어, 빈 땅에다는. 자력빙상 한다면서. 감자 농사, 옥수수 농사, 벼 농사 심지어. 그거를 관리하는 한 개 관리위원회가 있어요. 네. 거기는 이제
그 마누라들은 다 모여. 남편이 군간 장교라는 이유만으로 농사를 해야 되는 농사는 마누라들은 무조건 농사져야 돼. 거기 농사 이렇게 짓고 놀면 안 되는 거예요? 놀면 안 돼. 농사도 짓거니야 1년에 한 번씩 그 가족마다 1년에 한 번씩 이제 돼지 50kg씩 바쳐야 돼. 그래서 막 쌀 팔아서 그 돼지를 사다가 바치고 이런 게 많아. 키우기 힘드니까. 몇 살 때 남편을 잃은 거가 그러니까 됩니까? 33살 때죠. 그러면 그때 그때 그 손에. 생생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이제 마지막 아직도 기억이? 그거는 잊어먹진 않아요. 며칠 날부터 이제 비행훈련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그 전부터 3일 전부터 강당에 나가요. 아예 가족 집에 못 있어요. 못 있는다더라고요. 못 아예 있어. 거기 부대 나가 있어야 돼. 2, 3일 전부터. 나가서 뭐 하냐? 사성교육 우선 받고. 네. 두 번째는 건강검진 받고. 네. 건강검진이 이상이 있으면 또 비행훈련 출동을 못 해. 네. 예. 그 다음에 가족과 조금이라도 이제 옥신각신이 있던가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비행훈련 비행 못 떠. 근데 비행사들은 웃기는 게 뭐냐면 너도 나도 비행기 타고 싶어서 얼마나 그런지 몰라. 근데 비행기 한 대 비행사 머리수가 더 많아, 북한은. 비행기 대수보다. 네. 머리수가 더 많으니까 이게 자기 이름이 명단에 들어가시면 그렇게 좋아해. 지금 또 명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용량 노르마나길지 용량 더 잘 주는 칼로리가 더 높아. 비행기 못 타는 사람들은 그 용량 칼로리가 조금 떨어져 또. 공급이. 지금 비행사들이 서로 비행기 타겠다고 막 정열적이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 그러니까 어쨌든 현역에서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한국군것처럼 많지는 않다는 거를 알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남편이 돌아간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0대 초반이면 오리잖아. 군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나니까 남자의 맛을 이제 그때 느꼈잖아. 결혼하면서 느꼈잖아. 북한 군인들은 그 닦인 그런 구역 안에서 오로지 이제 자기 임무에만 충실하면서 살았잖아. 13년 동안. 그러니까 남자만 보면 막 손발이 제르고 막 남자만 보면 막 그 오그라들고 이래도 남자 막 뭐 스킨십이라든가 남자 뭐 뭔가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네. 특히나 육군이나 해군은 잘 모르겠어. 근데 육군은 그런 게 뭐 비일비재하다기더라고 뭐 내 맘대로 뭐 연애도 하고. 근데 공군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랬다가는 큰일 나. 왜냐하면 공군이 한 개 연대의 인원이 이제 2,000명 고진 2,000명 정도 돼요. 이제 대략 2,000명으로 따져요. 근데 2,000명 정도의 여자가 거기에 0.5% 정도밖에 안 돼. 아, 진짜. 다 남자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군인회 간에 이제 무슨 강연회다, 무슨 뭐 한다. 여자 모임 가면. 이렇게 남자들이 이제 비행사들이 몽따 들어가고 이제 관례중대 들어가고 뭐 일반중대 들어가고 우리 여자들이 맨 마지막에 이제 참모장에 여자들은 맨 마지막에 들이보내. 우리만 들어가면 그 남자들이 일어서서 그 여자를 보겠다고 이렇게 서서 우와 막 이래. 그 분내가 너무 좋은 거야. 냄새만 맡아도 좋은 거야. 남자 생각만 하고 뭐 생각만 하고 이러고 앉아있지. 실제 비교가 안 돼요. 비교 자체가 안 돼. 내가 처음에 이제 공군 그 비행장에 가가지고 이제 강의할 때 비행사들이 이제 군복은 비행사 군복은